자, 부동산 감정 평가 보겠습니다. 자, 이 토지의 특성으로 인해서 부동산의 정확한 가치를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전문가인 감정평가사에 의해서 부동산 가치를 추계하는 작업이 평가라고 하죠. 자, 그래서 이 감정평가 활동을 능률이 하기 위해서 감정평가를 적절하게 분류할 필요가 있는데, 여러분 교재 340페이지 보시면은 감정평가의 분류가 나오죠. 자, 이 감정평가의 주체에 따르는 분류가 나오는데, 우선 공적평가와 공인평가가 있어요. 자, 이 감정평가의 주체가 공적기관인 경우를 공적평가인데, 예를 들면은 독일, 오스트레일리아, 호주 같은 경우는 공적평가입니다. 그 공인평가는 우리나라, 일본, 미국은 공인평가. 즉, 국가나 공공기관에서 일정한 자격을 부여받은 개인이 평가의 주체가 되는 제도인데, 우리나라 감정평가사 제도가 있습니다. 공인평가. 강제성 여부에 따라 필수적 평가와 임의적 평가인데, 강제성이 있으면은 필수적 평가, 강제성이 없으면 임의적 평가. 자, 감정평가 의뢰인은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면 반드시 감정평가 기관의 평가를 받아야 되는 경우를 필수적 평가라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 경매 물건이나 공매 물건인데, 경매 공매 물건은 반드시 감정평가사의 평가를 받아서 법원의 경매시장 그리고 한국자산관리공사 공매시장에 나와야 됩니다. 자, 임의적 평가는 이해관계인 자유로운 임의의 의사에서 행해지는 평가인데, 자, 여러분이 담보 대출 받고 싶다 할 때 담보 물건 평가 있죠. 이것은 임의적 평가. 여러분 자유로운 의사에서 행해지는 겁니다. 자, 감정평가의 결과가 쓰이는 목적에 따라 공익평가와 사익평가가 있는데, 공적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공익평가는 자, 신도시를 개발할 목적으로 토지를 수용 시에 보상평가는 공익평가, 또 사적인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익평가는 부동산 매매나 교환을 위한 평가는 사익평가라고 해요. 또 법정평가 있죠. 일반 여러분 시장에서의 거래 활동과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시장에 거래되는 가격과 달리 구할 필요가 있을 때 법령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법령에 규정되는 평가인데, 공시지가 평가라든지 개발 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발 부담금을 부과하기 위한 평가, 이런 것은 법정평가죠. 자, 감정평가 사람 수에 따른 분류죠. 자, 감정평가사 사람 수인데, 평가사 한 사람이 평가하면은 단독평가, 신속하지만 객관성은 떨어지고, 감정평가사 여러 사람에 의해서 행해지는 평가는 합의제 평가로서 객관성은 유지되지만 신속성은 떨어집니다. 자, 감정평가 수준에 따른 분류로서 1차, 2차, 3차가 있습니다. 평가의 비전문가인 부동산 소유자 본인이 행하는 평가는 1차 수준의 평가로서 전문성이 가장 낮고, 2차 수준의 평가는 비전문가이지만 부동산을 실무적으로 담당하는 사람에서 행해지는 평가죠. 자, 뭐가 있어요? 공인중개사가 부동산을 매매하기 위해서 평가하는 활동, 2차 수준의 평가. 3차 수준의 평가는 평가의 전문가인 감정평가사가 행하는 평가를 말합니다. 전문성이 가장 높죠. 자, 평가의 전제 조건에 따른 분류가 갑니다. 자, 평가의 전제 조건에 따른 분류에서 현재 평가 대상 부동산의 상태, 구조, 환경, 점유, 제한 물건 부착 등 현재
현재 있는 그대로 평가하는 것을 현황평가예요. 현황평가.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자, 우리나라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이 있어요. 자, 이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을 앞으로 감칙, 줄여서 감칙이라고 하는데, 감칙 제6조. 자, 여러분 그 교재에 보니까 6조가 나와 있죠. 현황 기준 원칙이에요. 자, 현황 기준 원칙인데 6조가 1항, 2항이 나와 있죠. 자, 27회 시험에 요걸 출제했죠. 27회 시험에 요 1항이 출제했어요. 2년 전에. 뭐죠? 감정평가는 기준 시점에서의 대상 물건의 이용 상황 및 공법상 제한 상태를 기준으로 한다. 요걸 출제했어요. 근데 불법적이거나 일시적 이용 상황은 제외. 1항이거든요. 자, 2항 볼까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감정평가업자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기준 시점과 다르게 우리 가치 형성 요인 등을 기준 시점과 다르게 정하거나 또 특수한 경우로 한정하는 조건을 붙여 감정평가할 수 있다. 3가지 경우가 있어요.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감정평가 의뢰인이 요청하는 경우, 감정평가의 목적이나 대상 물건의 특성에 비추어 사회의 통념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 3가지 경우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정평가 조건을 붙여서 우리는 감정평가할 수 있다. 이게 바로 어떻게 돼요? 우리는 2항이 되겠죠. 자, 그리고 이 342페이지로 보시면은, 자, 과거로 갑니다. 자, 여러분이 민사사건도 있고 형사사건도 있어요. 이 재판상에 분쟁이 있을 때 과거에 일정 시점을 기준으로 하는 평가를 우리는 소급평가, 소급평가라고 하고, 미래로 가죠. 자, 가까운 미래에 도래가 확실하다. 자, 여러분 2개월 뒤에 아파트 입주한다. 확실하죠? 이 가까운 미래의 도래가 확실한 미래의 일정 시점을 또 기준으로 하는 평가를 기한부 평가. 이것은 기한부 평가. 자, 그런데 이 미래는 미래인데 확실한 것이 아니라 이번은 뭐죠? 불확실. 자, 미래에 불확실한 상황이 성취될 것을 전제로 부동산 가치가 증가하느냐 감소하느냐 증감가 요인을 고려해서 행하는 평가를 무슨 평가? 조건부 평가. 조건부 평가. 조건부 평가인데 이때의 조건은 실현이 가능해야 돼요. 자, 여러분 바다를 메워서 평가한다. 실현 불가능해요. 그래서 실현이 가능해야 되고 또 합법성을 띠고 있어야 평가가 가능해요. 그래서 제약이 많죠. 자, 예를 들어서 토지에 건물이 있어요. 자, 토지에 건물이 있는데 이 건물이 준공한 지 60년이 경과가 됐어요. 60년이 경과가 되면은 노후화가 상당히 많이 진행됐는데, 그래서 건물주가 철거를 하긴 해야 되는데 언제 할지 몰라요. 불확실해요. 그럼 불확실한 상황이 성취될 것을 전제로 하잖아요. 그 말은 건물에 뭐를 전제로 한다? 성취될 것을 전제로 하니까 건물에
철거를 전제로 하는 거예요. 건물이 있지만 건물의 철거를 전제로 한다는 것은 건물이 있는데 건물이 없다고 보고 토지를 건물이 없는 상태에 뭘로 평가한다? 나지로 평가하는 것을 조건부 평가. 예를 들어서 또 개발 제한 구역 지정되어 있는데 이 개발 제한 구역이 해제될 것을 전제로 한 평가. 이것도 무슨 평가? 조건부 평가. 개발 제한 구역 해제 실현 가능하죠?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해제되잖아요. 조건부 평가. 자, 우선 주의 좀 해두시기 바라고. 자, 일본의 기준이 있어요. 자, 일본의 기준을 보면은, 자, 일본은 토지와 건물이 결합된 복합 부동산인 경우, 토지와 건물이 결합된 복합 부동산의 경우에 적용하는데, 그래서 독립평가가 있고, 또 무슨 평가? 부분평가가 있어요. 자, 독립평가, 부분평가가 있어요. 자, 복합부동산은 부부의 혼인관계처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 건물을 철거하지 않는 한 이렇게 서로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 토지, 건물이 결합된 복합부동산인 경우. 평가는 뭐를 평가한다? 평가는 토지를 평가하는 겁니다. 지금. 이 평가 대상 토지상에 건물이 있어요. 복합부동산 건물이 있는 경우에 건물이 있는데 건물이 없다고 보는 거예요. 건물이 있는데 건물이 없는 상태인 뭘로? 토지를, 건물이 없는 상태인 나지를 가정해서 평가를 하는 경우를 독립평가예요. 나지를 상정하기 때문에 건물이 없기 때문에 건부감가를 고려하지 않고 건물이 없는 상태를 전제로 평가하기 때문에 방금 배우셨던 독립평가는 뭐에 속한다? 조건부 평가에 속하는 개념. 자, 이번은 평가 대상 토지상에 건물이 있는 경우에 건물이 현재 이용되고 있는 상태 그대로 건물이 이용되는 상태, 이 건부지 상태로 평가를 하는데 건부지니까 건물이 있죠. 그럼 건부 감가를 고려해서 평가를 해야 되고 건물이 현재 이용되고 있는 상태 그대로 평가하기 때문에 이 부분 평가는 현황 평가에 속하는 개념이죠. 자, 일본에서 우리가 기준이 되겠죠. 11회 시험에 또 한번 우리 출제를 한 용어입니다. 자, 관련해서 우리나라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이 있어요. 자, 또 우리나라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또 제7조. 자, 제7조를 보면은 개별 물건 기준 원칙이 있습니다. 자, 개별 물건 기준 원칙 등이 있어요. 자, 4가지 항목이 있는데 1항은 감정평가는 대상 물건마다 개별로 하여야 한다. 그래서 개별 물건 기준 원칙이 1항. 감정평가는 대상 물건마다 개별로 하여야 한다. 하여야는 반드시 개별 물건 기준 원칙. 그럼 2항 사망사항은 요 등에 해당하는 거지. 2항 사망사항은. 그럼 여기는 뭐죠? 2항은 일괄. 자, 둘 이상. 예? 예를 들면 토지 건물, 이렇게 토지 건물 둘 이상. 자, 둘 이상의 대상 물건이 일체로 거래되거나 대상 물건 상호 간의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일괄하여 감정평가할 수 있다. 있다는 거 뭐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지. 하여야 한다고 다릅니다. 중개사법에 그런 걸 공부 잘 해야지. 근데 말장난이 심해요.
일괄평가. 세 번째는 구분평가. 세 번째는 구분평가. 요거는 하나의, 이건 둘 이상이 아니라 이건 하나의 대상 물건이라도 가치를 달리하는 부분은 이를 구분하여 감정평가할 수 있다. 그럼 예를 들어서 도로가 있죠. 자, 하나의 대상 물건, 일필지라는 하나의 대상 물건인데 도로의 전면, 후면에 있어서 전면은 상업용, 후면은 주거용인데 전체를 주거용으로 평가하면 과대평가, 전체를 상업용으로 평가하면 과대평가, 전체를 주거용으로 평가하면 과소평가가 돼요. 왜? 상업용이 비싸지 뭐. 그래서 상업용, 주거용 가치가 있죠. 좀 크다 하면은 뭐다 따로따로 뭐해? 구분평가할 수 있다. 자, 요 두 개는 또 27회 시험에 또 출제를 했었죠. 2년 전에 또 27회 시험에 출제를 했어요. 사항은 또 부분평가가 나와요. 일체로 이용되고 있는 물건의 일부분에 대하여 감정평가해야 할 특수한 목적이나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 감정평가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19회 시험과 22회 시험에 나오는데 또 요 세 가지는 또 19회 시험에 또 한번 출제를 했어요. 시험에 지문상에 많이 뜨거든요. 법 조문이 그래도 나옵니다. 자, 예를 들어서 또 일필지의 토지가 있는데 이 일필지 토지의 요 일부분이 도시 계획도로가 예정돼서 토지가 뭐 한다? 수용이 된다. 그럼 이 수용 시에 보상 평가를 할 때는 요 전체를 기준해서 요 일부분을 평가하는 게 부분평가. 그래서 부분평가는 일체로 이용되고 있는 물건 전체를 기준해서 요 일부분을 평가를 합니다. 요거는 전체 기준 아니에요. 요건 그냥 따로따로 구분해서 평가하는 거. 요건 전체 기준에서 일부분을 평가. 개념이 달라요. 자, 여러분 교재 345페이지로 갑니다. 부동산 가치. 자, 어빙 필샤라는 학자는 부동산 가치를 개념을 이렇게 나오죠. 부동산 소유에서 비롯되는 장래 이익을 현재의 가치로 환원한 값인데 장래 이익은 유형적 이익, 임대료 수입, 전매 차익, 유형적 이익도 있지만은 부동산 소유로 인한 정신적 만족감, 무형적 이익도 있어요. 그러니까 금전적 이익도 있지만은 비금전적인 이익도 있다는 거. 뭐에? 부동산 가치에는. 자, 그런데 문제는 이 부동산 학자들의 견해는 토지는 영속성을 가지고 있고 건물은 내구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부동산의 유용성이 오랜 기간 지속되다 보니까 가치와 가격은 서로 다르다는 개념을 보고 뭐를 중시여긴다? 가치 개념을 중시여긴다. 부동산 학자들은 가치 개념을 중시여긴다. 자, 그러면 학자들의 견해에 따라서 자, 개념상 차이가 있어요. 가격은 공인중개사가 중시하는 개념이고 가치는 감정평가사가 중시하는 개념인데 자, 개념상 차이가 있습니다.
자, 가격은 부동산 시장에서 부동산 거래가 성립되었을 때 교환을 하잖아요. 돈과 부동산 교환의 대가로서 실제 지불한 금액, 아파트 3억 주고 샀다. 3억이 가격이에요. 실제로 지불한 금액이에요. 가치는 부동산 소유에서 비롯되는 장래이익을 현재 가치로 환원한 값을 가치라고 해요. 개념상 우선 차이가 있고, 우선은 여기는 과거입니다. 거래는 과거에 이루어졌잖아요. 부동산 시장에서 거래가 성립되었을 때 가지는 과거의 값, 가치는 현재 시점에서 부동산의 다양한 이익, 편익을 현재 가치화한 현재의 값. 요게 여러분 25회는요, 현재 미래로 출제했어요. 바꿨어. 자, 그리고 아파트 시장에서의 가치는 얼마? 4억 원인데 캐나다도 이민을 가기 위해서 금매물로 매각했더니 3억에 매각됐어요. 그러면은 4억 시장 가치가 매각 시점에서 1억 원이 급격히 하락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어요. 오차가 있어요. 그래서 가치와 가격, 뭐 플러스 오차일 수도 있고 뭐다? 마이너스 오차일 수도 있는데 하여튼 오차가 존재한다. 가치와 가격 사이에는 오차가 존재한다. 교환의 대가로서 실제로 지불한 시점에서의 가격은 단 한 개. 자, 여러분 아파트 4억 주고 샀다. 4억 단 한 개. 4억 주고 샀는데 금융기관 융자를 3억 받았다. 3억 받았어요. 그러면 담보 부동산의 평가한 담보 가치는 3억 5천일 수도 있어요. 국세청에서 세금을 부과하기 위해서 평가한 가격은 3억 원일 수 있어요. 4억 주고 샀는데 보험회사에서 보험금 산정을 해서 평가한 가격이 2억 7천만 원일 수 있어요. 그래서 가치는 보는 사람의 견해에 따라 담보가치, 과세가치, 시장가치, 보험가치 등 다양하게 존재해요. 가치의 다원적 개념. 347페이지로 가시면은 가치와 가격의 관계가 있죠. 가치를 화폐로 매개체로 해서 화폐를 매개체로 해서 우리는 나타낸 값을 가격의 기초에는 가치가 있는데, 그래서 부동산 가치가 상승하면, 자, 부동산 가치가 상승하면은 부동산 가격도 뭐한다? 상승하고, 부동산 가치가 하락하면 부동산 가격도 하락을 하기 때문에 가치와 가격은 이렇게 같은 방향으로 변동. 근데 인플레이션이 발생을 하면은, 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은 화폐 가치는 하락을 하지만 실물 자산인 부동산 가격은 뭐죠? 상승을 하기 때문에 화폐 가치와 가격은 반대로 변동하는 역관계에 있다. 역방향으로 변동한다. 그래서 가치는 효용. 여러분 상품을 소비함으로써 얻는 만족이 효용인데, 이 효용에 중점을 두는데, 이 효용은 사람마다 다르죠. 사람마다 동일한 게 아니에요. 다르기 때문에 뭐다? 가치는 주관적이야. 그리고 추상적인 개념이라면은 화폐로 표시된 1제곱미터당 얼마. 이건 주관적이 아니라 1제곱미터당 얼마는 누구에게나 똑같이 객관적이고 뭐죠? 구체적으로 나타난 값. 가치와 가격 사이의 관계가 있습니다. 자, 단기에는 가격이 가치로부터 벗어나요. 벗어나는 것을 뭐라고 하죠?
괴리 벗어나는 거다. 단기에는. 그래서 단기에는 공급량이 수요량보다 많은 초과 공급이 발생할 경우에는 공급자 간의 경쟁이 벌어져요. 그럼 공급자 간의 경쟁이 벌어지면 가격은 가치 이하로 하락을 해요. 그리고 또 수요량이 공급량보다 많은 초과 수요가 발생하면 또 수요자들의 경쟁에서 가격이 가치 이상으로 상승을 하게 되죠. 자, 이러한 가격의 조정 과정을 거쳐서 장기적으로는 가격이 가치에 일치되게끔 조정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가치는 가격의 장기적인 균형치, 균형값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자, 프린트 5번 문제 보시면은, 자, 부동산 가격과 가치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자, 4번이 정답인데, 화폐 가치가 상승하면은 부동산 가격도 상승. 같은 방향 아니죠? 화폐 가치가 뭐 하락하면 부동산 가격도 상승. 이렇게 나야 맞지. 뭐 화폐 가치와 부동산 가격은 서로 반대, 역방향으로 변다. 4번이 정답. 346페이지에 가치의 다원적 개념이죠. 자, 보험금 산정과 보상에 대한 기준이 되는 가치가 보험 가치예요. 그리고 국세청에서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소득세라든지 재산세를 부과하는데 과세의 기준이 되는 가치가 과세 가치입니다. 법규에서 조정되는 거죠. 그리고 또 투자 가치가 있죠. 투자론에서 투자 대상 부동산에게 부여하는 주관적 가치, 시장 가치는 객관적 가치, 투자 가치는 주관적 가치고, 사용 가치는 부동산을 특정한 용도로 사용될 때 가질 수 있는 가치가 사용 가치인데, 이 사용 가치는 부동산 시장에서 부동산이 매도되었을 때 형성되는 교환 가치와는 아무런 상관, 관련이 없다는 거. 교환 가치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자, 그리고 공익 가치가 나오죠. 어떤 부동산의 최고 최선의 이용, 최유효 이용이 사적인 목적인 경제적 이용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살림의 뭐 보존이나 보존 같은 공공 목적의 비경제적인 이용이 있을 때 이 대상 부동산이 가지는 가치를 공익 가치란 말 써요. 공익 가치. 장부 가치는 부동산을 처음에 이 최초에 취득한 가격에서 법적으로 허용되는 방법에 의해서 나타나는 감가상각분을 제외한 장부상에 남아있는 장종 가치를 장부 가치라고 해요. 장부 가치. 자, 이런 여러 가지 가치 개념이 있습니다. 자, 348페이지에 토지의 특성으로 인해서 일반 상품과는 다른 부동산 가격의 특징이 나타나요. 자, 우선은 토지의 특성에 뭐가 있어요? 영속성이 있죠. 자, 영속성에 의해서 교환의 대가. 자, 부동산 시장에서 부동산 거래가 성립됐을 때 교환의 대가로서 실제로 지불한 금액을 가격이라고 배웠죠. 이 좁은 의미의 부동산 가격이에요. 또 이 영속적인 기간을 또 분할할 수 있어요. 기간 또 분할할 수 있다. 기간 분할의 가능성에 의해서 또 사용 수익에 있어서의 대가, 용익이라고 하죠. 용익의 대가로서 우리는 임대료, 줄여서 임료라고 하죠. 그래서 이 가격은 소유함으로써 얻는 이익에 대한
원본으로서의 가격이라면 이 원본에 대해서 임대료는 과실의 관계에 있다. 그래서 이 협의 가격과 임대료를 대해서 넓은 의미, 광의의 부동산 가격이라고 해요. 자, 또 부동성. 토지는 지리적 위치가 고정되어 이동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가격은 소유권, 기타, 권리나 이익의 가격. 자, 하나의 동일 부동산 위에는 여러 권리나 이익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근데 각각의 권리나 이익마다 경제적으로 가치가 있으면은 어떻게 가격이 형성될 수 있어요. 자, 전세권 가격 3억 원, 임차권 가격 2억 원, 보증금 가격 1억 원, 소유권 가격 5억 원. 각각의 권리나 이익마다 가격이 형성될 수 있어요. 또 부동성으로 인해서 부동산 가격은 그 부동산이 속해 있는 지역의 영향을 또 많이 받아요. 그래서 지역적인 또 영향을 받는다. 지역적인 또 영향을 받고 또 영속성에서 부동산 가격은 과거, 현재 및 장래에 걸친 장기적인 배려하에 형성되면서 부동산 가격은 항상 변화의 과정이다. 고정된 것이 아니라 항상 변화의 과정이 있어요. 자, 또 개별성에서 부동산 가격은 거래 당사자의 특수한 사정, 개별적인 동기가 게재되기 쉽기 때문에 사정 보정이 필요해요. 그래서 부동산 가격은 하나하나 따로따로 개별적으로 형성될 수밖에 없다. 또 부동산 가격은 부동산 시장에서 수요가 거의 전무 없다고 할지라도 담보 능력, 임대 능력이 있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은 일정 수준 이하로 하락을 하지 않는다는 뭐를 가지고 있죠? 하방 경직성을 가지고 있다. 하방 경직성을 가지고 있다. 자, 부동산 가격의 특징인데 프린트 6번 문제 보시면은 다음 중 토지 가격의 특징이 아닌 것을 고르면 자, 교환의 대가인 가격과 사용 수익의 대가인 임료로 표시되죠. 소유권, 기타, 권리, 이익의 가격, 지역적 영향받고 장기적 배려 형성. 5번 정답입니다. 불안전 시장에서 균형 가격에서 균형의 동그라미. 여러분, 부동산은 토지 특성으로 인해서 균형 가격 형성이 곤란하기 때문에 감정평가 사이엔 평가 가격이 필요한 거예요. 균형 가격 들어가면 안 돼. 균형이 들어가서 틀렸어요. 가격은 결정되지 균형 가격이 아닙니다. 5번 정답. 자, 349페이지에 자, 시장에서 부동산을 사고자 하는 수요와 공급이 만나면은 가격이 결정되고 이 가격이 다시 부동산을 사고자 하는 수요와 공급에 영향을 미치는데 수요 공급과 가격이 영향을 주고받는 것을 우리는 가격 또는 가치의 뭐라고 한다? 이중성. 그래서 가격의 이중성은 부동산에만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에 존재하는 모든 상품은 가격의 이중성을 다 가지고 있다. 자, 우리나라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우리나라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2조 제1호에 보면은 시장 가치의 개념이 있어요. 자, 시장 가치의 개념. 작년, 재작년, 2년 연속 출제하고 있어요. 시장 가치 개념. 자, 평가, 대상 토지 등을 대상 물건이라고 합니다. 대상 물건이 통상적 시장에서 충분한 기간 거래를 위하여 공개된 후 그 대상 물건 내용에
정통한 당사자 사이에 신중하고 자발적인 거래가 있을 경우, 자, 밑줄 긋습니다.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대상 물건의 가액을 뭐라고 하죠? 시장 가치.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대상 물건의 가액입니다. 자, 요게 여러분 개념이요. 2번 연속 출제를 했어요. 그리고 또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5조가 있어요. 제5조는 또 뭐 기준? 제5조는 시장, 가치, 기준, 원칙. 5조인데 요게 2개가 있거든요. 1항은 대상 물건의 감정평가액은 시장 가치를 기준으로 뭐 한다? 시장 가치를 기준으로 결정한다는 얘기인데,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에서는 뭐죠? 시장 가치인데 이것을 뭘로 출제한다? 우리는 적정,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에서는 적정 가격이지만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에서는 시장 가치입니다. 적정 가격이 아니다. 말을 바꿔서 출제합니다. 이것도 우리가 출제를 또 한 번 또 했었던 지문이에요. 그리고 27회는 또 요거 출제했죠. 2년 전에. 자, 또 뭐가 나오죠? 제1항. 감정평가업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코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장, 대상 물건의 감정평가액을 시장 가치 외의 가치를 기준으로 결정할 수 있다. 3가지 있죠. 우리는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또 감정평가 의뢰인이 요청하는 경우, 또 감정평가의 목적이나 대상 물건의 특성상, 사회의 통념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가지 경우인데 이게 27회 시험에 출제가 된 지문. 요 밑에는 27회, 요 위에는 21회 시험에 출제. 조문이 그대로 나옵니다. 시험에 보시면. 조문들을 잘 확인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350까지 했고요. 우리가 다음 주에 351페이지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고하셨습니다.